안녕하세요. 공연한 공연예술 벨토리입니다. 위키드의 TMI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마법사가 부르는 유명한 넘버 원더풀. 벨라무니 구독자라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I will be wonderful, and they said wonderful. 뮤지컬 썸씽 로튼의 뮤지컬 넘버에서 위키드의 원더풀을 패러디했습니다. 글린다 역의 나하나 배우는 사실 엘파바의 동생 네바로즈 역으로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작진들이 나하나 배우에게 글린다 역을 추천해 하나린다를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해요. 위키드 3연에서는 초연, 재연과 비교하여 약간의 대사와 가사가 수정됐습니다. 초연과 재연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비교하며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람법이겠네요. 위키드에는 초록색 아이템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음악 감독님의 지휘봉도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럼 공공연 28회차 2막 시작합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소설 위키드의 전반부를 각색한 극입니다. 하지만 캐릭터와 굵직한 에피소드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이 막에서는 원작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극을 보고 오신 후에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위키드를 안 보신 분들이나 작품에 대한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은 벨라모니의 위키드 리뷰 1막을 보고 와주세요. 하나, 엘파바의 탄생. 뮤지컬에서는 극 초반 잠깐의 회상 장면과 이후 인물의 대사와 넘버 등으로 엘파바의 탄생을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뮤지컬 버전에서는 엘파바의 어머니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워서 엘파바가 태어난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초록 물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엘파바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죠. 엘파바는 본인의 탄생에 관한 진실을 인형극을 통해 알게 되고요. 둘, 시즈 대학교 족보. 뮤지컬에서는 시즈 대학교에 입학하는 동생 네사로스를 돌보기 위해 엘파바가 전우조로 동반 입학을 한다고 나오는데요. 원작에서는 엘파바와 글린다는 대학 동기가 맞지만 네사로스는 이후에 후배로 입학합니다. 인생 꼬있다, 꼬있어. 셋, 보크. 과거. 보크는 원작에서 엘파바와 유치원 동창이기도 하며 엘파바와 가장 먼저 친해지는 친구로 비중이 큰 캐릭터입니다. 또한 이후에 대학생 시절엔 딜라몬드 교수의 일을 돕는 대학원생이 되기도 하죠. 대학원생이라니. 원작에서도 보크는 불행했군요. 넷, 보크 짝사랑. 보크가 글린다를 짝사랑하는 것은 뮤지컬과 같습니다. 뮤지컬의 보크는 평생 글린다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원작의 보크는 글린다가 갈린다에서 글린다로 개명한 이후 짝사랑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뮤지컬의 보크는 뭔가 찌질한 이미지지만 원작의 보크는 굉장히 신사적인 캐릭터죠. 다섯, 보크, 성공한 인생일지도? 뮤지컬에선 글린다에게 그저 이용만 당하는 보크. 하지만 원작에선 키스에 성공합니다. 글린다의 패거리 한 명이 엘파바를 골탕 먹이려고 글린다의 편지인 것처럼 꾸며 파티에 초대하는데 보크가 글린다를 보고 싶어서 엘파바의 파트너가 되겠노라 자청하죠. 보크는 이곳에서 글린다에게 고백하고 오늘부터 1일은 거절당하지만 키스를 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여섯, 보크, 우결. 뮤지컬과는 다르게 원작의 보크는 나중에 글린다의 친구 한 명과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살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지 보크의 아내는 자주 자살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일곱, 보크, 양철 나무꾼. 뮤지컬에서 양철 나무꾼이 되는 보크. 하지만 소설에선 오즈의 마법사 원작과 같이 내사가 만든 마법에 걸린 도끼에 의해 몸이 토막난 나무꾼의 몸을 양철로 떼워 양철 나무꾼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덟, 딜라몬드 교수, 교차 지원. 뮤지컬에선 딜라몬드 교수가 역사 과목 교수님이지만 원작에서는 생물 교수입니다. 와, 아무리 각색을 많이 했어도 이과를 문과로 바꿔버리네. 아홉, 딜라몬드 교수. 최후. 원작의 딜라몬드 교수는 마법사의 동물 차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인간과 동물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담 모리블의 부하 기계인간 그로매틱에게 암살당하고 말죠. 열, 갈린다, 글린다.
뮤지컬에선 피에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동적으로 개명한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정말로 딜라몬드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달린다에서 글린다로 개명했습니다. 11. 은사 마담 모리블. 뮤지컬에서 엘파바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개인 교습까지 해주었던 참된 교육인 마담 모리블. 하지만 원작에서의 마담 모리블은 딱히 학생 엘파바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파바와 글린다 역시 마담 모리블을 믿고 따른 적이 없죠. 또 마담 모리블은 뮤지컬에서보다 훨씬 사악하며 주도면밀한 인물입니다. 후에 엘파바는 딜라몬드 교수의 복수를 위해 마담 모리블을 암살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죠. 12. 킹카의 굴욕. 뮤지컬에서 전국구 미담으로 나오는 피에로. 하지만 원작에선 그 정도는 아니고 동네에서 좀 봐줄 만한 수준이었나 봅니다. 원작에선 글린다가 피에로에게 푹 빠진다는 설정도 없고 결혼도 각자 따로 하죠. 원작에서 각자 가정이 있는 피에로와 글린다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자 글린다는 내가 피에로랑? 아니 아무리 인물이 없기로서니 피에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3. 네사로즈 장애. 원작의 네사로즈는 뮤지컬의 그보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지컬에선 다리만 못 쓰는 정도이지만 원작에서는 다리를 못 쓰는 데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났죠. 14. 네사로즈 마법 구두. 원작에서도 네사로즈의 구두에 마법이 걸려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법을 건 사람이 엘파바가 아닌 글린다죠. 15. 네사로즈 독재자. 네사로즈는 뮤지컬과 마찬가지로 영주가 됩니다. 뮤지컬에선 엘파바에 대한 분노와 보크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 때문에 애초부터 독재자가 된 것으로 묘사되지만 원작에선 네사로즈가 걸을 수 있게 된 후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독재자가 되고 결국 봉기하여 마법사로부터 독립해 자신을 신격화한 국가를 세우죠. 이 때문에 먼치킨 사람들이 네사로즈를 마녀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동쪽의 사악한 마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16. 네사로즈 기상청. 뮤지컬에서는 날씨 조종 마법 전공의 마담 모리블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것이라고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정말 갑작스러운 자연 현상으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 도로시의 집이 날아옵니다. 17.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뮤지컬에서는 엘파바의 아버지가 영주라고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목사가 직업이라고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엘파바의 외할아버지가 영주였으며 그 영주 계승순위가 네사로즈에게 이어져 네사로즈가 영주가 된 것이죠. 18. 부성애. 엘파바의 아버지가 네사로즈를 편애하긴 하지만 엘파바를 구박하고 하녀 취급하는 뮤지컬과 달리 원작에선 장녀 대우는 해줍니다. 19. 가족사진. 원작에서 엘파바는 네사로즈 말고도 남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나름 오즈의 황제 자리에도 오르는 인물이지만 뮤지컬에서는 통편집당하고 말았네요. 20. 뒤바뀐 재능. 뮤지컬에서는 엘파바가 엄청난 마법 능력을 가졌고 글린다는 재능이 전혀 없다고 나오지만 원작에선 오히려 글린다가 마법 에이스로 나옵니다. 엘파바는 디파인 그래비티 넘버에서처럼 멋지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겨우 땅에서 발만 떼는 수준으로 날았습니다. 21. 팬클럽. 뮤지컬에서 엘파바가 마법사의 광팬으로 나오고 마법사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파바는 동물 탄압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묻기 위해 글린다와 함께 직접 마법사를 찾아갔죠. 22. 사랑과 전쟁. 엘파바는 잠적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 피에로와 우연히 성당에서 만나게 되며 이후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몰래 지하실에서 만나 몸의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피에로는 자신이 비록 애 셋 딸린 유부남이지만 이것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다 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엘파바와 피에로 사이에는 리르라는 아들도 생기죠. 23. 피에로와 허수아비. 뮤지컬에서는 엘파바가 피에로를 살리기 위해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나오지만 원작의 피에로는 허수아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에로는 마담 모리블 암살 시도를 목격한 후 엘파바와 만나기 위해 지하실로 향하는 도중 마법사의 비밀 경찰에게 폭행당하여 죽음을 맞이하죠. 이후에 엘파바는 도로시 일행을 보고 피에로가 살아있어 허수아비 행세를 하며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에로가 아닌 그냥 허수아비라는 것을 알게 된 엘파바는
매우 좌절하죠. 24. 시간이 흐른 우정. 엘파바와 글린다는 원작에서도 네사로즈의 신발 문제로 싸웁니다. 하지만 뮤지컬에서와 다르게 화해하지 않고 절교하죠. 후에 원작에선 글린다가 엘파바의 손녀 레인에게 도움을 주며 뒤늦은 화해와 우정을 보여줍니다. 25. 물로 잘 지워지는 녹색 파운데이션. 물에 닿으면 서쪽 마녀가 죽는다는 콘셉트는 뮤지컬과 원작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게 이용됩니다. 뮤지컬에서는 이 콘셉트가 공포에 선동된 사람들의 헛소문이며 이를 이용하는 엘파바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도로시가 자신의 집 때문에 네사로스가 죽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러 왔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던 엘파바의 옷에 불이 붙습니다. 도로시가 엘파바를 구해주기 위해 물을 끼얹었고 이 바람에 엘파바가 죽고 말죠. 원작의 엘파바는 절대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며 기름으로 몸을 씻는 묘사가 나옵니다. 26. 엘파바 날개를 달아줘요. 뮤지컬에서 치스터리는 마법사가 가두고 있던 원숭이로 등장하지만 원작에서는 엘파바가 물 위에서 떨어져 혼자 남겨진 새끼 원숭이를 구해주면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치스터리에게 날개가 생긴 것도 엘파바가 마법 주문을 외워 생긴 게 아니라 엘파바가 한 땀 한 땀 등에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이 막 끝! 뮤지컬 위키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첫 뮤지컬을 어떤 작품으로 경험해야 할까 고민인 분, 화려한 무대와 멋진 넘버가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분, 특히 파퓰러해지고 싶은 오지한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다만 15, 16세기 마녀 재판의 재판관이셨던 분, 오즈의 마법사가 싫어서 오레오 오즈마저 안 드시는 분, 특히 오즈의 마법사를 어느 형태로든 접해보지 않은 분에겐 비추합니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알고 봐야 더 잘 보이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2021년 뮤지컬 위키드는 오는 5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 뮤지컬 같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벨바!